자, 오늘은 금 현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물이 아니고 골드 현물입니다. 현물. 원래 영국 런던에서는 금 현물을 사가지고 미국 뉴욕에는 금 선물 시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통 선물이라는 거는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에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현물보다 선물이 이 보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영국에서 금을 현물로 매수하고 뉴욕에서 금을 선물로 매도하면 그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 차익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거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선물보다 현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4년 전에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또 이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골드바, 실버바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더 이상 골드바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가 나올 만큼 금 현물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있고요. 작년 2024년 한 해만 해도 약 한 7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약 10배 이상 수익이 났고, 그럴 때 나스닥 100만 해도 4배 정도 올랐는데 그거에 한 3배 정도 높은 수익률을 만들었죠. 원래 4,000년 동안 금을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까? 그 원인은 대략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달러, 이 외환 보유고를 이 스위스의 결제은행들이 스위프트 결제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못 쓰게 된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중국이나 인도나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야, 달러를 갖고 있으면 비상사태 때 이 돈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 달러가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반대로 금을 매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중국은 엄청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튀르키예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이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달러 계좌 동결,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좀 의미 있는 것은 BIS 국제결제은행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정책 기구인데, 이 바젤 3에서 보통 최우량 자산, 우량 자산 이런 식으로 티어 1, 2, 3를 두는데, 기존에는 금이, 골드가 티어 3에 해당하는 자산이었지만 바젤 3부터는 금을 티어 1 자산, 가장 우량한 자산으로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BIS가 이럴 때 금이 최우량 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일반 종이 금이 아니라 ETF가 아니라 현물금, 골드바 현물금만 티어 1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이때부터 각국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이 티어 1에 들어가는 현물금을 매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물가와 관련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를 보통 10에서 20% 올리기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멕시코나 또 캐나다에 20%, 25%의 관세를 지금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있는 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붙으면 더 비싸게 사와야 되기 때문에, 관세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 미리 금을 수입한다라는 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인데, 이 물가가 지금 현재 관세를 들여오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의 가치, 즉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대신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실물 자산들이 금, 은, 구리, 철광석, 이런 실물 자산과
부동산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해칭할 수 있는,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실물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뭐냐? 바로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 달러 기축통화인 입장에서는, 달러 입장에서는 아주 보기 싫은 자산일 수도 있어요. 달러만 가지고 세상을 호령해야 되는데 이 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달러가 1등 되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항상 미국은 이 금의 가격을 좀 낮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1971년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그동안 35달러에 연동되어 있던 달러의 가치를, 금 태환제를 35달러를 갖다 주면 1트로이온스로 바꿔줬는데 71년 닉슨 독트린 이후부터는 이 연동이 깨진 거죠. 그래서 71년 이후부터는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금은 항상 달러가 발행된 만큼 가격이 오른다라는 썰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달러가 발행된 만큼 금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음모론은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부 연준에서 자산으로 측정하고 있는 금의 가격이 1970년대 30달러 정도의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주 작은데요. 지금 현재 1트로이온스에 2,90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2,900달러, 약 3,000달러로 다시 환산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현재 128%에서 1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새로운 행정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금 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2011년경 같은 경우에는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확정적인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려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 그 당시 한국은행도 금에 투자했다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다고 하죠.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지만,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지만 항상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금 투자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금에 투자는 한 4가지 정도 종류를 보면요. 첫 번째는 현물금, 골드바죠. 보통 탈세나 탈루하시는 분들의 집을 찾아가 보면 보통 현금이나 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익명성이 많아서 또 사고 팔 때, 그 누군가에게 팔 때 세금 없이 그냥 비과세로 누구에게가 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뭐 IMF라든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이런 위험 상황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드바인데 이거는 살 때 부가가치세 한 10%, 그 다음에 판매세 한 5% 정도가 붙는데, 나중에 팔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팔 수 있어서 보통 자산가들이 골드바를 뭐 5억, 10억, 100억 같이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죠. 두 번째는 골드 뱅킹입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건데, 은행에서 아무래도 계좌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겠죠. 대신에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보관 수수료를 낸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세 번째, 골드와 관련된 채굴업자, 광산업자, 재련공장, 이런 금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골드 펀드, 금 펀드라고 그러죠. 이거는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가 나오게 되죠. 15.4%. 그리고 펀드다 보니까 또 수수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인기를 끄는 게 대한민국의 KRX에서 금 현물 투자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증권거래세 아주 조그맣게만 내고 실제로 거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증권사 어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이 골드뱅킹 1g당 거래가 돼서 가장 작은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면 KRX 금연물은 2g 이상 거래되기 때문에 그람 수는 약간 좀 차이 나지만 그래도 실물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정부에서 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형태가 KRX 금연물 투자 증권사 어플에서 바로 사실 수 있고요. 별도로 IARP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어떤 이런 계좌에 들어갈 수는 없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약간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RX 금연물 투자와 같은 것을 추종하는 ETF가 만들어지는데 금 ETF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선물 ETF,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금 선물 ETF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KRX 금 현물을 가지고 ETF 상품을 만드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에이스 한국투자자산운용 에이스가 KRX 금 현물을 가지고 만든 거죠. 세 번째는 국내 상장이 아니라 해외 상장, 미국 회사들, 예를 들어 뭐 블랙록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GLD라는 ETF라든가 아니면 GLDM, 그 다음에 IAU 뭐 이런 미국의 큰 금과 관련된 ETF가 있죠. 이런 ETF들은 아무래도 ETF다 보니까 수수료, 보관 수수료, 보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실시간으로 거래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금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방향이 있는데 금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길 수 있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이라는 자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